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급자들이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접전이 불가피한 경주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 우스컵 6경주는 조봉철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편성, 광명 우스컵 7경주도 강진남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진홍과 김명섭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진남 직전 회차처럼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손재우, 김홍일, 조재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성철, 차봉수, 파업 선수들이 힘든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도 이용희가 명경민 활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수철, 안재영, 김병선, 최창원 4명의 선수 모두 다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명경민 믿다가 이용이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김시우가 우성식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지광, 김성현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도 우성식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임명현이 과연 국가대표 선후배 사이인 후배인 전영규와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지, 아니면 파업 선수들인 장경동, 한재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 강급 후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영규보다는 이명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꼽자면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재우, 차봉수, 한재호, 주강일, 김지광, 강형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우가 선행 승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선행 나섰었던 이재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재호는 3코너, 강형목은 2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철, 김유송, 강진남, 안재용, 안효훈, 성종환, 장태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배수철의 선행을 강진남이 3, 4코너 저치기로 대회로 크게 넘어서면서 후따르던 후밀 따르던 안재용, 안효훈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병선, 최혜용, 김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병선이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성현은 인터벌이 시작된 직후 바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홍일, 허동혁,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홍일의 순간 스퍼트로 후미를 따르던 후미를 3차지 이상 거리를 벌리면서 독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허동혁은 끝내 자신을 좁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재우, 정동호, 김시우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낙차 출전했었던 손재우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갔고, 후미권에 있었던 김시우가 저치기로 크게 넘어서 독주를 하다시피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훈련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유성철, 조봉철, 장경동, 최창원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명경민, 조재호, 이진원, 김종력이 연합 펼쳐 나갔었고요. 이성록, 이용희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종태, 우성식 연합 펼쳐 나갔었고, 김명섭이 단독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연속 출전하고 있는 조봉철, 직전 결승전 상당히 좀 강인한 인사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명이 비파업이었었고 혼자 파업 선수로 출전했었던 조봉철 6대1이라는 편성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본인의 장기인 선행 승부로 극복을 했습니다. 기습을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미권 선수들 우왕좌왕하면서 조봉철이 버텨냈습니다만 직선 김수육의 추입을 당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6대1로 싸우는 과정에서 버텨내면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었던 조봉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뒷자리를 동반 입상 경험이 많은 지역 수배 성종환이냐,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영이냐, 후미 마켓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장태찬이냐 14기 동기생 비록 유성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창원 동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유성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봉철하고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혜영이 초반부터 조봉철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조봉철이 자력 능력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힘을 쓰고 보다는 7번 류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잡을 때야 잡지 못할 때 기복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조봉철 입장에서는 류성이가 앞으로 오면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타 출전이고 체력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조봉철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조봉철도 나이 먹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성이가 때려만 준다면 조봉철이 몰가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3번의 추입발이죠.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함께 가지고 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때려준다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류성이가 때려서 버텨낸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고 류채영이 초반부터 조봉철의 뒤를 물고 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은 배당이 상당히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점에서 3복승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3복승 후차권에서도 고만고만하고 3복승도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호하고 37 경주권 두 차권 안에서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을 좀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야 3번이 아무래도 지역 후배입니다. 4번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류성의 선행을 최형이 몰고 가고 장태찬이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반 조봉철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노려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5, 6하고 5, 7 경주권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 원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그 중에서 최영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3복승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앞선 경주는 파업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갔었던 경주였었기 때문에 조봉철이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강진남하고 이재호, 홍석하는 파업 선수들이죠. 나머지 이진원, 김명섭, 김영석, 김종현은 비파업 라인입니다. 3대 4의 싸움인 것 같은데 강진남이 과연 이진원, 김명섭까지 견제 나가면서 이재호와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5번이 힘을 쓰고 김명섭 3번 이진원으로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강진남이 2번하고 4번하고 협공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요즘 홍석환의 선행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강진남이 초반부터 이재호를 달고 힘대결에서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강진남 입장에서는 홍석환, 이재호 둘 중에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재호를 뒤다 붙이면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호가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하고 7번이 앞선 주도권 잡아 나가고 강진남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진원이나 김명섭 둘 중에 한 명은 뭐 차괴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어요. 물론 이진원하고 김명섭이 강진남의 후비를 쫓아가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뭐 강진남이 굳이 김명섭, 이진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을 활약해 나가면서 이재호를 활약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잘만 하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창원 쪽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6번하고 4번 쪽에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하고 김명섭 분명 힘과 힘대결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외선에서 강진원이 날라오게 된다면 뭐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재호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예선만큼 이재호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종을 때도 컨디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던 이재호요. 간만에 선행승부로 끝까지 견주를 이끌어 나갔었다는 점에서 강진남, 이재호 6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의 차도 2주 전 강진남 보면 첫날 저측 나서려다가 고전을 넣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저치기 승부로 우승하면서 결승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첫날 5번이 때려주고 3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강진남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이 김명섭 활약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비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7번이 때려주고 3번이 직선 취입해 살려 나가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3번, 7번, 3번, 5번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강진남 금요 경주 때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호, 강진남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파업 라인 쪽 먼저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4번, 3번을 좀 삼복순에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팝 라인이죠. 3번, 7번, 5번도 가능할 것 같고, 강진남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홍석환 버텨내면서 6번, 4번, 2번도 삼복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6번, 3번, 7번도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강급자들끼리 삼복승 경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다소 좀 변수 가능성이 많은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뭐 강진남도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6-4하고 6-3입니다. 6번, 4번 파업 쪽 먼저 3-7-3-5 비파업 라인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명 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 같습니다. 유성철을 중심으로 차봉수하고 이승현, 주강일은 파업 라인이죠. 반면 손재우하고 김홍일, 조재호는 비파업 라인인데, 손재우가 또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손재우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차봉수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차봉수로 활약해 나가는, 혹은 차봉수를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2번하고 6번이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이나 뒤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입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유성철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차봉수가 앞장서고 유성철이 뒤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문제는 차봉수도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 유성철도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엔 강한데 순발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순간 시속은 약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3번이 힘을 쓰고 손재호의 뒷자리를 조재호가 막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호, 김홍일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손재호, 조재호가 후미권 마키한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재호가 낙차 전이라고 한다면 뭐 김홍일 상대로 뭐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홍일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손재호가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김홍일을 뒤다 붙이고 조재호가 후미권 마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유성철보다는 김홍일과 손재호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을 먼저 우선하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인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뭐 득점은 현재 유성철이 앞서 나가고 있죠.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일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손재호하고 조재호가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차범수 활용해 한다 하더라도 김홍일을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홍일이 유성철 달고 죽기 살기 때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순발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홍일의 선정 가능성 쪽에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을 복승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 7번 차선으로 김홍일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유성철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가면 차범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외선에서 손재우가 힘을 쓰고 유성철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막상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유성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차범수밖에 연대 세력이 없고 손재우하고 김홍일은 연합이 가능하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내선 잡게 된다면 유성철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성철로 배당에 쏠릴지 아니면 손재우와 김홍일로 배당에 쏠릴지 막상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한 배당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번 편성 뭐 7번, 4번, 7번, 1번보다는 김홍일의 전략적인 협공이에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가면 차범수가 가는데 김홍일하고 손재구가 가면 조재우까지 마크한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직전에서도 고전했다가 1회 경주 때 마크 승부 펼쳐나갔었던 조재우라는 점에서 3복승에서도 좀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보다는 전 김홍일과 손재우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쪽을 먼저 좀 공략해 보자는 점, 3복승 조재우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경민하고 이용이, 정동호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배수철, 안재영, 김병선, 최창원 4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인데 1번, 3번, 5번, 7번 4명의 선수 모두 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명경민이 타임을 잡지 못하면 이용이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정동호가 선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이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명경민과 정동호가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호가 때려주고 명경민이 반바퀴 이용이가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호미 견제 나간다면 명경민과 이용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도 경주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동우가 때려주고 이용이가 반바퀴 명경민이 호미권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라인이죠.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최창원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6월 19일 날 훈련도 등 낙찰을 한 것 같습니다. 늑골 골절로 인해서 공백기가 길어진 최창원, 뭐 아무래도 늑골 골절이다 보니까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아무래도 자전거 훈련을 해야 되는, 수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또 숨이 상당히 좀 가파른 힘든 자전거 훈련이기 때문에 최창원이 몸을 제대로 만들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최창원보다는 배수철과 안재영의 후미권 마크인데, 안재영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3번이죠. 안재영도 힘을 쓰고 후미권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늑골골절 인 7번보다는 아무래도 기복심한 배수철보다는 3번이 좀 더 4번 공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4, 2하고 4, 3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2번 비팝 라인 쪽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4명의 선수 1번, 3번, 5번, 7번이
전부 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5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가고 3번하고 7번 순으로 자리 잡거나 5번, 3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래저래 파업 라인에서는 안정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늑골 골절로 인해서 6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최창훈 2라는 점에서 3번이 작전 전개상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1번과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고전하면 이용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1하고 3.7은 파업 라인입니다. 3.1, 3.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좀 명경민이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용이가 몰고 가서 취입은 귀신 같은 선수입니다. 4번하고 2번 비팝 라인 안재용과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뭐 4번하고 2번 무너질 수도 있고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4번과 2번의 협공이 통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좋은 차권 분석 잘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2하고 4.3인 것 같아요. 3.1, 3.7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10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직선 추입으로 우승차지에 나갔었던 김시우 금일 우성식의 선행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허동혁은 후미권 맞게 의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시우가 허동혁을 챙겨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몸싸움도 약하고 선행감도 떨어지고 있는 허동혁이기 때문에 김시우는 우성식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 김시우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성식이 자리 잡고 허동혁이 자리 잡고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성식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김슈가 몰고 가면 우성식도 타이밍 잡았을 때는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로 갔을 때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만큼 좀 힘을 쓰는 작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 힘을 쓰고 김슈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경주의 중심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1번하고 3번이 후미권 마케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씨의 뒷자리는 동기생인 1번 김지광이 마케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광이 우성시각은 또 과거 또 동설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고 발주대 좋기 때문에 김슈하고 또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초반 김슈의 후미를 막혀 나가거나 오히려 김슈의 선행을 김지광의 선행을 김슈가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지광도 타이밍 맞으면 언제든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1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의 중심은 4번하고 2번 비법 라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이 때려주고 4번이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협공이한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지광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를 김성현이 마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거나 김성현이 끌어내고 김지광이 선행 나서게 된다면 뒷자리는 박상서가 마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지금 인천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박상서의 훈련 파트너가 김지광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김시우가 우성식 믿다 고전하게 된다면 1번하고 3번, 1번하고 7번은 30% 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차 1호 견주 때도 김시우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3하고 1.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명현이 과연 국가대표 후배 전용기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김경갑, 장경동, 한재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영규 강급 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성록의 선행 활약에 나갈 것 같고 손진철과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성록이 조주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용규하고 손진철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진철이 앞선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명현이 강급 후 보면 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용규와 타협점 찾아 나가기보다는 이명현 입장에서는 장경동이라든지 한재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이번 전용규 견제에 나서려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아무래도 타정부터 서둘러서 내선 잡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용규가 쫓아가서 이명현의 후미를 노릴 것이냐, 끌어내서 받아서 털어낼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에 1호 경주 때도 몰고 가서 본인이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전용규, 답답하긴 합니다만 끌어내서 털어버린다면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이명현이 국가대표 후배 전용규를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도 몇 번 만났었는데 철저하게 견제에 나갔었던 전용규라는 점. 하지만 쿠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충분히 쫓아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는 16기 동기생 장경동과 7번 한재호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재호가 마크는 곧잘 합니다. 지금 때문에 5번 입장에서는 7번 한재호를 뒤에다 달고 쏘는 작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이명현이 타점 잡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성록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막혀 나가고 5번 이명현을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이성록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용규가 직전처럼 추입하려다가 추입 못하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외선에서 이명현이 날라왔는데 2번 견제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성록을 놓고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이성록 정도는 충분히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용규가 쫓아가느냐, 동기생인 16기 동기생인 3번이 쫓아가느냐, 7번 한재호가 쫓아가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그래도 잔뼈가 굵은 전용규가 직선에서 추입이나 받아서 터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2번 동반 입상, 훌러덩 넘어서면 3번하고 7번 둘 중에 한 명인데 마크는 7번이 좀 더 정교한 것 같습니다.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